영혼의 자유 애니어그램 5. 강박 충동 분노 포인트들 9번은 분노의 중심 포인트이며 다른 모든 고착들의 뿌리입니다. 이 첫 번째 잠에 빠지는 것에서 모든 고착들이 생겨납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고착들은 9번의 변형이며 결국은 무지한 상태로 잠들어 있는 9번의 마음이 깨어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때로는 존재 집단이라 불리는 분노 포인트의 중심 문제는 나는 인간일 뿐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주의에서 맴돕니다. 존재는 인간의 몸과 동일시됩니다. 이처럼 잠에 빠지게 되면 이런 근본적인 무지로부터 만성적 질병과 재난과 고통과 같은 모든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최초의 가장 깊은 분노는 동물적인 모습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이 분노 위에 우리를 그렇게 만든 신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감정들은 이 핵심 감정인 분노 다음에 나타납니다. 나는 나의 몸이다 라고 믿고 원초적인 분노와 신에 대한 비난을 억누르면서 나 자신으로 있는 것과 타인에게 통제받는 것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갈등은 저항과 통제와 복종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1번은 복종하며 그래서 화가 납니다. 8번은 저항하며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9번은 복종과 저항 사이에 갇혀서 오락가락하는데 복종하면 화가 나고 불복종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모든 강박 충동의 중심 문제들은 시간과 불결과 돈주의를 맴돕니다. 이 세 가지 문제들이 통제를 위한 투쟁의 무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 분노 포인트는 불복종을 드러내기 위해 시간에 늦는 습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것을 통제를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8번과 9번은 꽤 지저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집에 가보면 몇 주일 동안 정리되지 않은 침대, 쌓인 빨랫감과 오래된 피자 박스들, 빈 맥주병들이 여기저기에 널려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면 1번은 깔끔한 외모에 강박적으로 집착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며 그들의 옷은 제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8번은 여리고 상처 입기 쉬운 감정들을 피합니다. 그 감정들은 의존적이고 유약하게 만들어 통제력을 잃게 하기 때문입니다. 8번은 자신의 분노를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9번과 1번은 분노를 회피하는데 분노는 사회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처음에 육체의 몸에서 일어납니다. 다른 감정과 생각들은 분노 다음에 나타납니다. 분노 포인트들은 육체의 몸에서 일어나는 분노의 충동을 지원하는 데에 마음의 몸과 정서의 몸의 에너지를 남용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저항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9번, 분노의 중심 포인트, 본질, 자각, 신성한 아이디어, 성스러운 사랑, 신성한 길, 올바른 행동, 주요 특징, 나태, 열정, 게으름, 이상화, 나는 편안하다, 이야기 방식, 모험담, 함정, 추구자, 방어기제, 자기 최면, 회피, 갈등, 양극성, 신뢰 불신, 하위 유형, 자기 보존 본능형 식욕, 사회적 본능형 참여, 성적 본능형 결합. 9번은 분노의 중심 포인트이지만 얼핏 보면 분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은 겉보기에 부드럽고 태평하며 온순해 보입니다. 이들은 심지어 세상에 잘 순응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깊고 근원적인 차원에서 분노를 회피해왔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볼 때 9번은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에 분노를 느끼거나 표현하지 않으려 합니다. 분노를 느끼는 대신 여러 가지 전략들을 써서 분노를 무시해버리거나 분노에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그리하여 마음의 더 표면적인 차원에서 회피라는 원래 전략을 반복하게 됩니다. 9번에게는 화를 내는 것보다 슬픔이나 외로움이나
혹은 심지어 두려움이나 우울함을 느끼는 편이 훨씬 더 쉽습니다. 분노에 무감각해지고 싶은 충동을 정당화하는 수단은 상냥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상화된 이미지입니다. 표현되지 않은 분노는 소극적인 공격 행위로 표출될 수도 있고 계속 쌓이다가 어느 수준에 이르면 사소한 일에도 분노를 폭발시킬 수 있습니다. 애니어그램 상징에서 원 내부에 있는 삼각형의 정점에 위치한 9번 고착은 애니어그램에서 한쪽 다리는 수능자, 1번, 2번, 3번, 4번 쪽에 딛고 있고 다른 쪽 다리는 불복종자, 8번, 7번, 6번, 5번 쪽에 딛고 있습니다. 9번은 양면성을 유지합니다. 한쪽 다리는 가장 수능적인 포인트인 3번에 있고 다른 쪽 다리는 반권위적이거나 불복종적인 포인트인 6번에 있습니다. 9번의 문제점은 이들이 고분고분하거나 수능할 때는 그로 인해 화가 나고 반항하거나 수능하지 않을 때는 또 그로 인해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9번은 착한 소년이나 소녀가 되고 싶기 때문에 수능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때문에 결국 화가 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습관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러고 나서 통제되고 있다는 느낌에 대한 분노를 수동적으로 표출하고 좋아하는 것을 표현한 사람에게 붕괴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서적으로 고립되거나 선뜻 동의하지 못하고 망설이거나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게 됩니다. 열정, 게으름. 분노의 중심 포인트인 9번을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열정은 게으름입니다. 다른 모든 열정들이 파장을 만든다는 점에서 보면 9번은 독특합니다. 9번의 게으름은 파장의 결핍이며 그것은 과장 속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9번들이 반드시 일을 하는데 게으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근본적인 것을 처리하는데 게으릅니다. 분노와 갈등은 회피됩니다. 9번은 화를 내기보다는 무의식적이 됩니다. 분노의 파장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몽유 상태로 들어갑니다. 소파에 앉아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는 사람은 9번의 회피하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모든 9번은 해결되지 않은 분노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항상 존재합니다. 9번은 분노가 밖으로 표출되도록 놓아두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종종 생각합니다. 9번은 분노가 일어나도록 놓아두기보다는 무의식 상태가 되는 길을 택합니다. 9번임을 드러내는 표시는 화가 나는 순간에 화를 내는 대신 생기를 잃거나 멍해지는 것입니다. 자주 도전적이고 도발적이면서 밀어붙이는 성향을 가진 사람은 9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9번은 분노의 중심 포인트이면서도 분노가 거의 없는 듯이 보이며 매우 부드럽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9번이 상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존감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9번은 사랑받을 수 있고 호감을 살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것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좋은 본보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를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에게서는 어떤 악의적인 느낌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농장에서 말 타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사실 그는 그의 부인이나 법무부 장관 같은 측근들의 신념과 의견을 반영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참모들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죠. 심지어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많은 중요한 결정조차 거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두려운 포인트는 화내는 것을 두려워하며 자신을 9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포인트가 분노를 억누르는 것은 개인적인 안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포인트들은 자신이 화를 내면 상대방이 폭력으로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9번은 자신들이 억누르고 있는 폭력성을 더 두려워합니다. 9번들은 자신의 폭력성을 정말로 표출한다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내게 털어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9번이 결코 화를 내지 않는다거나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도 화를 냅니다.
그러나 분노가 일어난 그 순간이 아니라 한참 뒤에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를 폭발하지만 그 분노의 화살은 대개 화를 내게 한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대상에게 날아갑니다. 분노가 그 순간에 적절히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분노는 오랜 시간에 걸쳐 계속 쌓이다가 어느 순간 상대적으로 사소하거나 대수롭지 않은 일로 인해 화산처럼 폭발하게 됩니다. 나태함은 9번이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일을 아주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근면하고 생산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에서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잠들어 버립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면 9번은 중요하지 않은 일 쪽으로 비껴갑니다. 그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세부적인 것들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때는 무언가 중요한 일이 그들에게 닥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9번들은 집이 난장판일 때 큰 파티를 위해 집 청소를 한다고 하면서 칫솔로 난로에 낀 침전물을 청소하는 것과 같은 일들에 매달린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잘한 일에 몰두하여 주변에 있는 더 큰 일을 잊습니다. 큰 그림을 무시함으로써 모든 일이 똑같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일이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순차적으로 행합니다. 다음과 같은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앞마당으로 걸어가면 잔디가 반쯤 깎여 있고 잔디 깎는 기계는 한쪽 구석에 있는 사다리 곁에 놓여 있습니다. 그 사다리를 올라가면 창문이 깨끗하게 닦여 있고 창문 안쪽에는 책상 일부분이 정리되어 있고 거기에 반쯤 끝낸 프로젝트들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쭉 늘어져 있으며 차 주전자가 난로 위에서 막 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 일을 다 마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일을 벌이는 9번의 두서없는 모습입니다. 한 여성은 아주 중요한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아서 급히 현관으로 나가다가 아들 방의 침대가 정리되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침대를 정리하러 들어간 그녀는 초등학교라는 잡지책을 발견하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침대를 반쯤 정리하다 말고 침대에 걸쳐 앉아서 자신이 중요한 취업 면접에 늦는 것도 모르고 초등학교 잡지를 읽습니다. 9번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관심을 돌리는 한 방법으로 구조적인 측면에 매우 매혹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훌륭한 목수, 전기공, 배관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벽 뒤를 상상하여 그 구조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부부관계의 문제점에 대해 얘기하는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하나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9번은 애니어그램에서 특별한 포인트입니다. 9번은 애니어그램 전체를 반영합니다. 애니어그램에 있는 다른 모든 포인트는 열정이라는 파장에 의해 지각의 필터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9번의 관점은 왜곡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포인트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포인트의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견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포인트의 견해를 들을 수 있으며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훌륭한 중재인이 될 수 있고 어렸을 때 부모를 위해 중재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우 상냥한 사회복지사가 이러한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장 상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고려해 볼 때 이 아이를 그 집에 두면 안 되겠어. 그 사회복지사는 그 말에 그래요, 맞아요. 이 아이를 그 집에 살게 하면 안 되겠어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라고 동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동차로 1시간을 달려 그 집으로 가서 아이의 부모에게 그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부모는 아니에요. 이 아이는 여기에 있어야 해요. 라고 하며 납득이 가도록 자신들의 이유를 계속 말했습니다. 그 사회복지사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그래요. 그 말씀도 일리가 있군요. 라고 동의했습니다. 그는 두 곳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입장에 대해 듣고 동의했으며 어느 쪽과도 정면으로 대치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는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9번은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을 잃어버렸고 모든 사람의 견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과 관계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끔 9번이 새로운 사람들이나 새로운 환경에 섞여 그들의 스타일을 급격히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이 좋은 사례입니다. 그는 새 아내가 그를 보수적인 회사로 인도하기 전까지 영아인 조합원으로 매우 자유로운 입장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9번 남성은 8번 여성과 결혼해서 40년 이상 살았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아내와 함께 매일 밤 한 병의 위스키를 마시고 술에 취해 파티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70대가 되었을 때 그의 아내가 죽었고 그는 교회에 열성적이며 보수적인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끔 마시는 칵테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술을 마시지 않고 일요일마다 교회에 갑니다. 이 9번 남성은 술에 찌든 한평생을 보낸 후에 행동에 있어서 완벽한 변화가 일어났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배우자의 삶의 방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9번들은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는 일은 어느 곳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대인관계에서 대체로 종속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에게 결합되어 상대방의 그림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자기보다 더 활동적이거나 감정적으로 격한 성격을 지닌 파트너를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9번들은 관계의 배후에 있는 반사격이며 후원자입니다. 이들이 관계를 끊는 것은 좀처럼 보기 드뭅니다. 상대방이 관계를 끊거나 두 사람 사이에 누군가가 끼어들어 9번을 데리고 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파트너와 정면 대결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이들은 분명한 입장을 취하면서 상대와 사이가 틀어질 때까지 자신의 입장을 오랫동안 고수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이들이 관계를 끊는 방법은 상대방이 떠날 때까지 감정적으로 문을 닫고 목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붙잡는 것으로 통제하려 듭니다. 9번은 학문 보유기의 행동 자리입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지 모르는 물건을 수집할 때 자주 드러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으는 물건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수집가는 아니며 수집품을 재음미하거나 정리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의 차고는 언젠가 가져갈 수 있는 잡동사니들을 담은 큰 상자들로 가득합니다. 이들이 사는 집의 인테리어는 오스트리아식 맥주 가게에 온갖 종류의 크기와 모양을 가진 맥주 컵들과 기념품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즐비하게 흩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차고에는 자동차 엔진이 여분으로 한두 개 있거나 손님 방에는 초등학교 1학년 이래의 모든 교과서가 박스에 쌓여 있고 서랍 속에는 짝이 안 맞는 암나사와 수나사가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앉아있던 곳에는 신문이나 잡지 더미가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여성이 말하기를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작은 서랍이 많이 달려있는 낡은 책상을 발견하였는데요. 한 서랍에는 너무 작아서 쓸 수 없는 실이라고 적힌 종이 쪽지와 함께 실타래가 가득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는 9번들은 돈을 쓰는데 큰 애로를 느낄 것이며 습관적으로 약속 시간에 늦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둘 다 학문 보유기적인 경향의 표현들입니다. 개인적인 위생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9번 특성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인도에서 사람들이 쓰레기와 똥더미 옆에 쭈그리고 앉아있기도 하고 오물로 가득 찬 강물로 자신의 몸을 격렬하게 문지르며 씻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여인이 더러운 도로의 한쪽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머리 위까지 먼지를 일으키며 쓰레기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쓸고 있었고 그런 사이로 물소가 그녀를 뒤따르며 그녀가 일으킨 먼지 가운데서 어린 풀잎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9번들의 신성한 아이디어는 성스러운 사랑입니다. 자아는 종종 이 개념으로 자신의 고착을 정당화합니다. 이들은 정말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9번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분노를 표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현되지 않은 분노는 수동 공격적인 나태와 틀에 박힌 일과 자학적인 상처로 변합니다.
마치 수년간 표출하지 않은 분노가 피부 조직 속에 쌓인 것처럼 이들의 몸은 목석 같습니다. 한 여성이 9번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예기치 않은 일로 멀리 여행을 떠나자 아버지와 6명의 아이들만이 남겨졌어요. 아무도 설거지를 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아버지가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죠. 아버지는 아무도 설거지를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났지만 아이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그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화가 나셨고 그 분노가 계속되었지만 결코 화를 내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설거지를 하시다가 유리잔을 깨트려 손을 베었고 언니가 아버지를 급히 병원으로 모셔가서 여러 바늘을 꿰맸어요. 설거지는 그대로 남아있었고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아버지는 부엌으로 가서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잠시 후에 또 유리잔을 깨서 손을 베었고 다시 병원으로 가야만 했어요. 이 사례가 보여주듯이 어떤 9번은 자신에게 분풀이를 하는 것으로 화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우발적으로 아무 곳에나 자주 부딪힙니다. 보험회사는 발생하는 모든 사고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생겨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사고를 낸 사람들 가운데 아마 대다수가 9번일 것이며 그들은 분노의 감정을 피하는 방법으로 몸을 망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정기공은 자신의 애완용 새끼 고양이를 데리고 일을 하러 갔는데 그가 지켜보지 않는 사이에 고양이가 거리로 뛰쳐나갔다가 자동차에 치였습니다. 화가 난 남자는 돌아서서 걷다가 실수로 나무를 들이받았는데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그는 분노를 속으로 삭였습니다. 그는 나무를 들이받고 눈이 빠질 뻔했던 이 사건을 자기의 고양이를 지키지 못한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9번인 한 친구는 산 중턱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적어도 2-3번은 차를 전복시켰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가끔 자제력을 잃을 때 차를 타고 운전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9번들은 운전하면 자신을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종종 이런 식으로 분노를 표출합니다. 9번은 익명이 보장된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중얼거리기도 하고 욕설을 퍼붓거나 속도를 높이기도 합니다. 아동기. 공통적으로 9번들은 태어나면서 정신적인 외상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갇혀있는 느낌뿐만 아니라 압박받는 느낌과 압박과 싸우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9번들은 압박감을 경험하고 그것에 대항해 싸울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면서 완고해지고 수동 공격적이 됩니다. 9번들은 압력을 받으면 움직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싸우고 저항하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깊은 우울과 절망이 생깁니다. 이런 상태가 유아기와 어린 시절에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한 여성은 어린 시절에 자주 발작적으로 화를 내며 울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러한 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어머니가 그녀를 옷장 속에 가두고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녀는 울다가 지쳐 잠들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어린 시절의 사건으로부터 얻은 교훈은 분노는 절대 표현하지 않아야 하며 표현된 분노는 격리되어 어둠에 갇히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노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잠뿐이었습니다. 또 한 남성은 독일에서 보낸 그의 유년 시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가정생활은 비참했으며 그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었던 것은 성탄절이었습니다. 성탄절은 매년 있는 가장 멋진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성탄절에 그의 어머니는 5명의 아이들 모두에게 똑같은 스웨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당시 5살이던 그는 옷을 입자마자 몸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가려움 때문에 미칠 지경이었고 그래서 옷을 벗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성탄절을 축하하려면 이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갈등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를 따르고 싶었지만 고분고분해야 하는 것에 화가 날 것 같았습니다. 그는 성탄절을 위해 이 옷을 입고 고통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이 옷을 벗어버리고 하루 종일 침대에서 뒹굴 것인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옷이 좀 더 편안해지도록 물을 묻혀 보았지만 가려움이 더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축축하고 가려운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그의 나이는 40대였고 그때까지도 그 당시에 울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5살 때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작은 개울을 건너기 위해 널판지 위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돌멩이가 자기 옆으로 휙 하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으나 누가 그 돌멩이를 던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개울을 다 건넜고 돌멩이를 하나 집어들고 돌아서서 던졌습니다. 돌을 던진 소년을 비껴간 돌멩이는 소녀의 남동생 머리에 맞아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꼬마가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급히 개울을 다시 건너 그 아이의 머리를 자신의 셔츠로 감쌌습니다. 꼬마가 죽으면 어쩌나? 내가 화를 내면 사람을 정말 죽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겁이 질린 소녀는 붕대로 쓸 셔츠를 더 가져오기 위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방으로 뛰어들어가 서랍을 열고 셔츠를 꺼냈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들어와서 어딜 가려고? 가는 데를 말하지 않으면 방에서 못 나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죽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공포와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말했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려고 했는지를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분노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방에 있었습니다. 복종이 분노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다시는 화를 내지도 표출하지도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화를 내는 대신 의식하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구본들은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형제와 자매의 그늘에 가려 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가족 간의 극적인 드라마가 벌어지고 있을 때 이들은 관찰자였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울 때 가족 안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방에 숨어버린다고 합니다. 많은 구본들은 자신의 가정에서는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전혀 허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록 무대의 중앙에 있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순종과 분노라는 문제를 다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에는 부모를 감내해야 했고 부모가 되어서는 자녀들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구본인 부모들은 자신들이 해보지 못한 것을 자녀들이 해주기를 원하며 아이들에게 야구나 발레와 같은 것을 배우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보통 경계선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가 무엇인가를 하면 자신들이 직접 한 것처럼 여깁니다. 이상화, 나는 편안하다. 9번의 이상화는 나는 편안하다라는 것입니다. 9번이 가리고 있는 본질은 존재이며 몸이 편안한 것으로 존재를 모방합니다. 9번들은 애니어그램에서 생존자 포인트입니다. 이들은 거의 모든 상황과 융합될 수 있으며 게으름이라는 열정으로 순간과 맞닥뜨리기를 회피합니다. 이처럼 편안함을 이상적 상태로 여김으로써 소동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편안함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팔아넘길 수 있는 것이 9번 고착에 있어 가장 큰 함정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둬 라고 쉽게 말하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며 나중에 처리할 수 있다는 합리화의 유혹에 빠집니다. 다음의 글은 마이클 디버가 레이건 대통령에 대해 기록한 것으로 라이프 잡지에 실렸던 글입니다. 취임식 날 아침 나는 레이건 대통령의 취임식을 돕기 위해 오전 9시가 조금 못되어 영빈관에 도착했습니다. 낸시 여사는 머리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카카께서는 어디에 계시죠? 하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서 아마도 아직 자고 있을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문을 열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커튼이 여전히 드리워져 있어서 침실은 칠흑같이 깜깜했으며 침대 위에 뭉툭하게 솟은 담요를 겨우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카카 하고 내가 불렀습니다. 왜? 저 취임식이 2시간 뒤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제 일어나야 한다는 말이야? 이야기 방식 모험담. 이야기하는 방식은 각각의 고착을 판별하는 도구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9번들은 모험담을 열어놓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얘기하고 있을 때 더 편안하게 느낍니다. 우리가 9번에게 요즘 어때요? 라고 물으면 간단한 대답 대신 다음과 같은 장황한 말을 듣게 됩니다. 예, 좋아요.
오늘 아침까지도 숙취가 좀 남아있긴 하지만 어제 조를 만났어요. 그 사람 기억날 거예요. 아마 우리가 그 뭐더라? 하여간 그 파티에서 그를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풀턴에 갔는데 거기가 어디더라? 풀턴이었나? 오페럴이었나? 어딘지 알겠죠? 어쨌든 우리는 칵테일을 몇 잔 마셨고 다른 친구들을 또 만났죠.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아무튼 그 친구가 나에게 이러는 거예요. 그는 마치 블라블라블라. 모든 구본들이 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수줍어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을 타는 그런 사람조차 말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기술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구본들은 현재에 머무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순간이나 대화를 벗어나 기분을 북돋워 주는 것으로 건너뛰므로써 그런 감정을 마비시키려고 합니다. 유명한 심령 체면술사인 밀튼 에릭슨은 9번이었습니다. 그는 독백을 하면서 고객을 체면 상태에 빠뜨림으로써 그들을 몽환의 상태로 이끌었습니다. 에릭슨은 끝없는 사설을 늘어놓곤 했는데요. 이는 사람들을 몽환 상태로 이끌 뿐만 아니라 그의 작업을 위한 암시를 잠재의식에 전달합니다. 9번 고착을 이용하여 치료에 활용하는 또 다른 주요한 인물로는 칼 로저스가 있습니다. 로저스식 치료법에서 치료사는 무언가를 지시하지 않으며 그저 내담자의 관점을 반영하여 내담자에게 보여줄 뿐입니다. 로저스에게 있어서 완벽한 치료사는 반영하는 사람입니다. 함정 추구자. 9번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은 뭔가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형태는 자기 최면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전에 나와 면담을 했던 어떤 사람은 마이크를 관찰하면서 그 구조를 파악하려고 애쓰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화에 참여하기보다는 마이크가 저 선에 연결되어 있을까요? 콘덴서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일로 몇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목공일, 특히 사포 작업을 즐깁니다. 그들은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사포 작업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일을 추진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발견하고 우주의 구조를 추적하거나 아니면 삶의 비밀을 추적하면서 생각에 빠져버립니다. 9번들은 오랫동안 반복적인 작업을 할 수 있고 그 일을 잘 처리하면서도 동시에 마음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에 자료를 입력하는 일과 같은 매우 지루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이나 배 짜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일로부터 어떤 편안함을 얻습니다. 그들의 손은 어떤 유용한 일을 하느라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정작 그들의 마음은 그 순간에서 떠나 있습니다. 애니어그램 작업을 하는 중에 나는 추구자라는 함정이 또한 함정에서 벗어나는 문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쪽으로 나가는 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찾겠다는 의지에 온 생애를 헌신하면 진리는 스스로 드러날 것입니다. 고착 자체가 고통을 끝내는 해안으로 데려다 줄 도구가 됩니다. 피안으로 건넌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고착과 나는 누구누구이다라는 모든 생각을 뒤에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방어기제, 자기 체면. 이들은 분노를 금지되거나 또는 적어도 심하게 비판받는 것이거나 혹은 난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사랑하는 행위도 아니고 사랑받을 만한 행동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좋은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자기 체면을 방어기제로 이용하여 분노의 충동에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웹스터 사전에 따르면 최면약은 적당량 복용하면 감각을 마비시키고 고통을 완화하며 깊이 잠들게 하는 약, 그리고 진정시키고 경감시키거나 누그러뜨리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9번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이러한 체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선택하는 약은 음식이나 술 혹은 텔레비전일 수 있지만 이들은 대개 내면에서 이러한 진정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했습니다. 워크숍에 참석했던 한 사람이 스스로를 위로하는 자기 암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분노를 느끼기 시작하면 저 자신에게 괜찮아, 진정해, 모든 것이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재빨리 마음을 진정시켜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고통을 피하기 위해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분노는 여전히 남아있으니까요. 이런 전략을 그만두고 이제까지 회피해왔던 분노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 체면을 통해 여태껏 찾으려 했던 참된 편안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체면이라는 방어 기제는 습관과 일상적인 행동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9번은 습관이 깨어지면 흔히 자신의 일부분을 잃은 것처럼 느낍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잠들게 하는 습관에 의지하고 습관은 자동 조종 장치처럼 작용합니다. 이들은 몇 년 동안 매일 똑같은 아침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한 식당에서 날마다 똑같은 메뉴로 42년 동안 저녁 식사를 했다는 남성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진행하던 워크숍에는 예전에 반문화적이었고 LSD를 하던 9번 남성들이 가끔 참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명 디자이너의 옷을 사러 돌아다니던 80년대 여피족 시대에 이들은 긴 생머리를 묶고 귀걸이를 하고 다녔는데 아직도 그런 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습관에 중독되었다는 것은 매우 성공적인 사업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일찍 기업의 패턴을 배우고 그 패턴에 충실하여 대기업의 경영자가 되기도 합니다. 일상적인 행동과 패턴들에 대해 9번들은 저는 어떤 습관도 따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마치 학교 기숙사와 사관학교 학생들처럼 아주 엄격하게 행동이 규격화되어 모든 일상적인 행동을 거부하는 것이 현재의 습관인 것으로 판명됩니다. 그들은 어떤 특정한 패턴을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상적인 행동은 늘 와해되어 또 다른 무언가로 바뀝니다. 이런 9번들에게는 일상적인 행동을 회피하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9번들은 흔히 분노를 목과 어깨와 배 속에 저장합니다. 그들은 정형외과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자해 사건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는 가구 제조업을 하는 9번인 옛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는데요. 손가락 3개와 팔꿈치에 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회피, 갈등. 9번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직면하기를 회피합니다. 이들이 분노를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완강히 버티는 것입니다. 이들은 애니어그램에서 가장 고집이 센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9번들은 사랑받고 싶어서 갈등을 회피하려 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니요라고 말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것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속으로는 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하면서 대답은 항상 좋아요, 그러죠 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들은 시간이 되어도 일을 마무리 짓지 않습니다. 9번들은 안전하다고 여기는 가족이나 강아지에게 자신의 분노를 장황하게 얘기하거나 혹은 직면하는 상황이 아닐 때 직면하는 모습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다른 곳에서 예컨대 직장에서 얼마나 심하게 화를 냈는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을 알아보면 상대방은 이들이 화가 났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9번 여성들은 9번들이 늘 직면을 회피한다는 것을 부정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직접 맞닥뜨립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내가 말했습니다. 바로 지난주였어요. 저는 사장을 찾아가서 말했죠. 배 차장 담당자가 사람들에게 좀 더 상냥하고 정중하게 대하도록 조치를 취하시지 않으면 저는 정말로 화가 나서 그 사람에게 솔직하게 말할 거예요 라고요. 그녀는 화나게 하는 근원인 그 배차장 담당자에게 가서 당신은 정말 날 화나게 하는군요 라고 직접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9번들의 문제는 화가 나는 순간에 화를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의식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노를 느끼기보다는 자기 체면의 형태로 피해버립니다. 다시 레이건에 대한 디버의 말입니다. 어느 날 아침 레이건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그날은 마침 대통령이 럭키라는 이름의 예왕견을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는데요. 그 개는 몸집이 크고 털 북숭이인 벨기에산 목축견이었습니다. 솔직히 그 개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백악관에서 아침 6시부터 줄곧 기다리고 있는데 계획된 2건의 회의 중 한 건은 열리지도 못하고 취소되었고 토의해야 할 안건은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개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헛기침을 몇 번 하고서 이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도 대통령은 못 들은 채 했습니다. 여기 럭키,
여기 럭키. 결국 그날 일정이 조급해져서 나는 카카, 걔를 빨리 밖으로 내보내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개는 카카의 책상에 오줌을 갈기고 말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나를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왜 개와 함께 놀면 안 되나?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양극성, 신뢰와 불신. 각각의 포인트에는 양극성이 있습니다. 모든 고착은 양극성을 다 보이지만 어느 한쪽에 더 치우칩니다. 9번의 양극성은 신뢰와 불신입니다. 어떤 9번들은 겉으로는 믿으면서도 속으로는 의심을 합니다. 다른 9번들은 이와는 반대입니다. 이 양극성은 10년간의 시험 결혼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9번들은 일이 잘 되리라는 확신이 서지 않아서 확신이 될 때까지 또 몇 년을 기다릴 것입니다. 9번들은 단체에 가입할 수 있지만 그 조직에 전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조직을 믿지만 조사해 보기를 원하거나 혹은 그 조직이 의심스러워 조사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 전적으로 존재하는 법이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견해를 맹신하는 듯 하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냉소적이 되어 모든 것을 불신할 수 있습니다. 의심은 긴장과 관련이 있고 의심을 일으키는 곳인 6번으로 움직입니다. 모든 포인트들 사이에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번은 8번과 1번 사이에서 균형을 잡습니다. 9번에게는 불복종자인 8번의 격분과 1번의 내면화된 자기 비판이 있습니다. 하위 유형, 자기 보존 본능형, 식욕. 자기 보존 본능형 9번은 식욕이라고 불립니다. 극단적인 경우 비행기에서 특별 좌석이 필요한 400파운드나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또한 운동선수처럼 보이며 아주 날씬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채워지지 않는 식욕을 느낍니다. 식욕은 분노의 감정을 억누를 때 이용되지만 효과가 아주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9번들 가운데 가장 쉽게 짜증을 내는 까닭은 이 때문입니다. 식욕은 또한 분노와 절망감으로부터 일시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찾게 만듭니다. 예전에 상담을 했던 어떤 사람은 강박적인 충동에 사로잡혀 외설물과 자위에 탐닉하는 자기 보존 본능형 9번이었습니다. 이보다 덜 심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소유물을 장난감처럼 여기며 최신 장난감 혹은 최고 장난감을 살 만큼 충분한 재원이 없다는 데에 대해 좌절감을 표출할 수도 있습니다. 나와 상담을 했던 어떤 고객의 큰 장난감은 경주용 자동차였습니다. 그는 경주용 자동차를 개조하는데 모든 수입을 썼지만 항상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페라리를 개조하면 그것은 최고의 페라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다시 람보르기니를 개조하면 다른 곳에 항상 더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장난감을 가지기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에서의 문제였고 그 허기는 결코 채워질 수 없었습니다. 자기 보존에 관한 문제들, 예를 들어 집세가 밀리고 있는 것과 같은 문제들이 생기면 자기 보존 본능형 9번들은 지나친 음주와 폭식으로 과소비를 함으로써 자신의 불안과 분노를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몸을 가렵게 하는 성탄절 옷을 입어야 했던 남성은 자기 보존 본능형 9번이었습니다. 그는 성탄절을 즐기기 위해 그 스웨터를 입어야 했는데요. 그로 인해 순종과 분노가 생겨났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자신이 하는 어떤 활동에서도 완전한 만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사랑을 해도 여전히 만족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적 본능형 참여. 사회적 본능형 9번은 참여입니다. 이들은 많은 모임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드러나지 않게 의심하는데 사회 참여를 추구하면서도 꽁무니를 뺍니다. 이들에게 있어 참여는 깊이 연루되는 것과 전혀 연관되지 않는 것 사이에서 헤매는 것입니다. 엘크스 클럽, 무스 클럽, 라이언스, 로터리 클럽, 청년단체, 비밀공제조합원, 그리고 수많은 친목과 사교와 서비스 및 사업단체들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이 좋은 예일 것입니다. 사회적 본능형 9번은 모임에 참석하지만 그 모임의 지도자가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들은 주묘에 머무릅니다. 진정으로 참여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탈퇴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그 이유를 묻는다면 그들은 자신이 속한 단체에 동의하지 못하는
몇 가지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10년간의 시험 결혼과 같은 것으로 조직과 단체, 그리고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성적 본능형 결합. 성적 본능형 구본은 결합이라고 불립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융합됩니다. 이 몸으로서의 내가 어디에서 끝나고 당신이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모른다는 의미에서 이들은 다른 본능형의 구본들에 비해 경계 개념이 없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융합되고 경계선을 완전히 상실하여 느끼지 못하므로 자기 자신을 식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고착을 초월하여 하나임의 느낌으로 되돌아가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입니다. 그러나 경계가 없고 드넓고 분별이 없는 자각을 직접 발견하기 위해 나라는 개인적인 관념을 버리는 대신 하나임을 깨닫기보다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나를 융합하려고 시도합니다. 이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모방하는 고착의 시도입니다. 성적 본능형 구본들은 분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접시에 담긴 것을 먹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들이 실제로 관계를 그만두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위의 내용을 읽고 성적 본능형 구본인 한 남성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신과 그의 전처는 모두 9번인데 그들은 이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꽤 놀란 나는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알고 나서 실제로 이혼을 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물었습니다. 글쎄요, 우리의 관계가 끝나고 나서 실제로 이혼하기까지는 6년이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꽤 좋은 편이네요. 이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3년. 사실 그녀는 아직 이사가지 않았어요. 9번들은 대개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 즉 강한 소신을 갖거나 혹은 자신의 감정을 과장해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과 뒤섞여 하나가 되고자 노력합니다. 어떤 9번은 이것을 나의 모든 자아를 내맡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결합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더 이상 어느 것이 나의 욕구이고 어느 것이 당신의 욕구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좌절한 한 9번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 몸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저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뭔가가 툭 부러졌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쌓이고 쌓였어요.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었어요. 화를 표출하지 않는 것도 그렇게 만들고 있었고요. 제가 한번 폭발하면 걷잡을 수가 없었죠. 어느 날 저는 집 밖으로 걸어 나갔고 몇 달간 돌아오지 않았어요.